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제가 이렇게 해설을 진행하면서 문제 또는 이렇게 해설에 빨간 줄을 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제가 줄 친 부분에 똑같이 줄 치신 다음에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줄 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 측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멀리하여, 요게 틀린 거예요. 멀리가 아니라 근접하게 하여 개폐기를 시설할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전기설비규정 522.3.1 어레이 출력 개폐기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기타 이하 유사한 기구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멀리하여 시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3번, 4번 요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갑종 풍압 하중을 계산할 때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철탑에서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하중은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 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 있는데 관관에 의하여 구성된 철탑이죠. 지진물 철탑이 강간으로 구성된 거 일대의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하중은 1255 파스칼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은 맞는데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3.31kN이 아니고 4.31이에요.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 하중 최저는 4.31kN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선의 시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은 뭐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다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조합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그러니까 요 조합 가공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m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하 가공 전선로 또는 구하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m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발전소에서 장치를 시설하여 계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1번 발전기의 회전자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를 측정할 때 회전자 온도가 아니라 고정자 온도는 측정을 해요. 근데 회전자 온도는 계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51.6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의 계측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 계측하는 장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
예, 시설하여야 하고요. 전격 출력이 1000kV 암페어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을 계측하는 장치 시설해야 되고요. 또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그 다음에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예, 발전기의 회전자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는 언급이 없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6번 345kV 특고압 가공전솔로를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3.7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345kV면 160kV를 초과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60kV 초과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본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5m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5m에서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이 160kV고요. 요게 지표상의 높이가 5m란 얘기예요. 여기서 10kV마다 그러니까 160에서 170kV 요 사이에 있는 전압은 요 기본 5m에서 0.12m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10kV면 180kV가 되겠지요. 요 사이에 있는 전압은 여기다가 또 0.12m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용 전압이 175kV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5m에서 0.12를 두 번 더한 5.24m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상 높이 0.24m를 적용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수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단수.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문제에서 준 전압이 몇 볼트? 345V지요. 345V에다가 160 볼트, 기준이 되는 160kV를 뺍니다. 예, 345kV에다가 여기 사용전압 기준이 되는 160kV를 빼요. 그러면 185kV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5kV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10을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18.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에서 18.5단. 네, 345kV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8.5단 있어요? 없지요.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 1.5단이다. 그럼 어디 들어가요? 여기 1단을 벗어난 1단보다 더 높은 요 2단에 1.5단이 있겠죠. 그럼 얘도 그냥 2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8.5단, 18단 이상 단수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그냥 19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5kV 초과이므로 단수는 19단이다. 19단.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기본 그 지표상의 높이 5m에다가 0.12를 19번 더해야 되니까 0.12 곱하기 19를 해서 기본 지표상의 높이에다가 더해주면 그 높이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지표상의 높이는 7.2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7.28m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은 답은 1.5 1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1.2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2번에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인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기타 장소는 뭘까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이제 기타 장소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없는 장소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m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 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9번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보완공사는 어떤 종류의 보완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제2종 특구와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3 특구와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구와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구와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구와 보완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특구압 5개 배전용 변압기가 한 대일 경우 특구압 측에 일반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압기의 특구압 측 1차가 되겠죠. 그죠? 예, 1차에 시설해야 하는 것 답은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2 특구압 배정용 변압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변압기의 특구압 측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1번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답은 2번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보면 목주는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고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옥내 네온 방전등 공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할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2.3 관등회로의 배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공사로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자사용공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전선의 상호 간격은 5cm가 아니라 6cm예요. 여기 보면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mm, 6cm죠.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5cm니까 틀린 설명이 되고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가 아니라 1m입니다. 1m.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m. 그 다음에 관등회로의 배선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가 아니고요. 노출된 장소. 여기 보면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 장소에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은폐된 장소가 아니고 노출.
장소가 옳은 공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3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배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3번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에 시설하는 조합 옥내 전기 설비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애자 사용 공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보안장치에 사용되는 피레기의 동작 전류는 교류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10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62.5 특구와 가공전선로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교류 1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레기라고 되어 있지요. 1kV면 10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00V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조합 옥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답은 4번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2.2.2 가연성 분진의 위험 장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연성 분진의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조합 옥내 전기설비는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가요전선관 공사는 없지요? 그래서 답은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공사 방법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직류 750V의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동적일 경우 몇 밀리미터인가? 자, 요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431.3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직류 750V예요. 직류에 750V, 그 다음에 동적일 경우 이때의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25mm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동적일 경우, 정적일 경우, 그 다음에 직류 1500V, 교류 25kV, 뭐 요런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거 전체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공사는 나전선은 뭐예요? 피복이 없는 그냥 알맹이만 있는 전선을 나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공사 답은 버스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전기로용 전선, 전선의 피벽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그리고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한 전선, 요런 곳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버스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도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버스덕트 공사 요 보기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98번 시가지 등에서 특구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의 충격 선락 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값의 10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여기 100%가 아니라 110%가 돼야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있어요.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50% 충격 선락 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 값의 110%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110%가 올바른 설명이고요. 여기는 100%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9번 전 가sob선에 관하여 각 가sob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더 고려해야 할 철탑의 유형은, 그러니까 최대 장력의 33%의 하중을 더 고려해야 하는 철탑의 유형을 물어본 거예요. 요거 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내장형입니다. 내장형.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3 상시 상정 하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내장형,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 가sob선에 관하여 각 가sob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내장형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0번 최대 사용 전압이 7300V의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 해설을 보면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7300V면 7kV를 초과하는 거네요. 그죠? 1번은 최대 사용 전압 7kV 이하니까 요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여기 최대 사용 전압 7kV 초과에 25kV 이하 맞네요. 여기 적용되고 중성점 접지식 전로네요. 근데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이기 때문에 2번도 해당이 안 되고요. 3번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60kV 이하. 네, 전압은 여기에 적용되고 이란의 것을 제외.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식 전로를 제외. 그럼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번에 해당이 되고요. 3번을 보니까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의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00V 에다가 1.25배 곱하면 9125V네요. 그런데 여기 가로 안에 보면 10.5kV 즉 10500V가 되겠죠. 10500V 1500V 미만으로는 그냥 10500V 10.5kV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보니까 9125V로 1500V 미만이네요. 그럼 이때의 시험 전압은 10.5kV 즉 1500V를 시험 전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1.25배라고 해서 9125V? 답은 1번이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10.5kV 미만일 때는 시험 전압은 10.5kV를 적용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제가 빨간 줄 친 부분만 한 두세 번 빠르게 반복하고 공부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암기할 때는 하나하나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단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기출문제 영상 하고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